여러분,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말입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이때 자녀한테 물려줄 때 한 채 있는 아파트를 물려주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말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금 폭탄을 아주 제대로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정여 재산 가액이 15억인 아파트를 정여를 하고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여 재산 공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14억 5천만 원이에요. 15억에서 이게 정여에서 과세를 제외하는 게 5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 세율 40%를 곱하면 세출 세액은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여기에다가 신고세액 공제가 1260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4억 740만 원이 아파트 15억짜리 한 채를 자녀에게 주고 시골로 갔을 때 내는 정였습니다. 정였어요. 그런데 이게 4억 74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녀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녀에게 좀 싸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싸게 팔아도. 그러면 세금을 뭐 별도로 따로 낼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파트가 한 채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거고요. 그죠? 오랫동안 보유했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취득세나 혹은 이게 뭐 세금만 조금 내면 된다. 뭐 이거잖아요. 뭐 취득세 외에 또 뭐를 내죠? 취득세 외에 특별하게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파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정여하는 것보다가. 40%를 주는 것보다가 정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정여할 때 이게 문제죠. 정여할 때 분명한 것은요. 이게 세금을 다 내는 것 또 연부 연납도 가능한 것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살 수 있다면 파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 출처가. 자금 출처의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요. 여러분 이게 정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요. 여러분 취득을 했는데다가 세금을 냈는데다 여기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정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게다가 벌금까지 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자녀가 샀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재산 내역의 출처 아주 정확하게 이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에 대한 과세까지 맞아서 벌금까지 맞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게 바로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 수도. 그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싸게 파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15억짜리 아파트를요. 뭐 5억에 판다 자녀에게 이렇게 팔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의 30% 내 혹은 3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15억짜리를 12억에 팔든지
예, 12억에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30% 이내니까 30% 이내로 팔든지 그렇게 할 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두 개 다 선택은 못 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게 하면 예를 들어 12억에 팔면 양도세는 덜 내는 거죠. 아니, 증여세는 덜 내는 거죠. 그죠? 예. 증여세를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폭탄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1가구 1주택인데 나는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이거를 넘겨주고 시골로 내려갈 거야 할 경우 말입니다.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매도를 한다고 쳐요. 매도. 그럼 증여세가 40%인데 그거보다 덜 내니까 매도를 한다고 쳤을 때는 적어도 말입니다. 내가 산 금액에 산 자금에 대한 걸 다 증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취득자금의 80% 이상 입증을 하면 이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10억이 넘는 경우에는요. 2억만 하든 2억 미입증 금액이 2억 원 미만 시 그러니까 2억 원이 입증을 못하면 이게 증여로 추정됩니다. 15억 중에 2억 원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아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것을 자녀에게 넘겨주더라도 넘겨줘야 돼요. 증여세 40% 잘못 아끼려고 하다가 이게 매매해서 취득세를 낸다든가 재산세를 낸다든가 그죠? 이거 내는 거 외에 또 벌금까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양도세 폭탄이 아니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채를 자식한테 정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정해를 하는 게 좋을지 자식한테 파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말입니다. 자식한테 파는 게 맞다고 하면 세금은 절약할 수가 있는데 자금 출처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요. 또 조금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30% 이렇게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면서 30% 넘게 싸게 팔 수는 없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